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이라크 전쟁, 2003년 3월 시작된 2차 이라크 전쟁이 약 1년이 지난 2004년 4월 정도에 이미 그 실패의 조짐이 보였고,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쯤에 가서는 실패의 힘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의 공화당이 졌고 이라크 전쟁을 지휘했던 럼스펠드 장관이 경질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2차 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중동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라크라는 나라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른바 그 서구식 또는 미국식 체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것이 목표였죠. 그 다음에는 그런 이 서구식 정치경제 체제를 중동 지역 전체에 퍼뜨리겠다라고 했던 건데, 첫 번째 목표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후에도 2006년 11월 이후에도 자그마치 5년 이상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01년도 10월 달에 침공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 8월까지, 그러니까 20년간 머무릅니다. 왜 전쟁이, 물론 꼭 전쟁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은 왜 그러면 당초 대중동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겠다는 노력을 실제로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계속 군사력을 주둔시켰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진 게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그것도 사실 68년 3월 달에, 그러니까 68년 1월 달에 이른바 테트, 구정대공세로 미국이 이기지 못할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딘 내치슨을 비롯한 그 미국의 원로들이 이 전쟁은 지속 불가능하다 해서 68년부터 이미 휴전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전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과 북베트남 간에 73년 1월입니다. 거의 5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 닉슨이라는 정치인이 명예로운 철수 이걸 내세우면서 협상을 시도했는데 자그마치 4년 이상 5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웬만해서는 이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어쩌면 그 이전부터도 말했겠지만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군사주의였기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했다가 졌다. 이거는 미국 군사력의 신뢰성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은 전쟁을 쉽게 안 끝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체면을 차렸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실수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그거고, 말하자면 미국의 군사주의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쉽사리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미국 자본주의 또는 미국 경제의 대외평창의 핵심적인 수단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엘리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대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국토 안보, 테러리스트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안보 산업이 생겨납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세계화, 정보화 이런 거로 이 떼돈을 벌었다면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에는 안보산업, 사찰 이런 것 등등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미국은 이 대외 군사 행동에서 쉽사리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 특히 9.11 테러를 통해서 전쟁이 아주 돈 잘 버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바로 다음날 럼스펠드 장관이 경질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라고 CIA 국장 출신이 국방장관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04년부터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어떤 사람은 이라크 어드벤처, 이라크 모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실패할 거라고 다 알았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구나, 이 전쟁을,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때쯤이면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돈을 외국 가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전쟁에 신물을 내고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여튼 전쟁에 대한 그게 무관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5년 이상도 지속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간선거 후에 국방장관만 바뀐 게 아니라 이라크 현지 사령관도 바뀝니다. 2007년 2월 달에 부임하게 되는데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 침공 이후에 네 번째 이라크 사령관에 취임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종의 정치군인입니다.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2003년도 이라크 침공 당시에 사단장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인들이 군대를 따라다녔잖아요. 자기를 따라다니던 언론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나한테 말해주게나. Tell me how this war ends.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근데 이 말이 그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됩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이라크를 민주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중동 전역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혼란의 도가니에 넣을 것인가? 이 당시에는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들어간 거지 사실이요. 2006년 7년 되면. 어쨌든 그 포트레이어스 장군은 이라크 전쟁 때 나름대로 공적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3년 4년 초까지는 북부 모술 지역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 현지 세력들이랑 협조가 좀 돼서 재건 사업까지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투가 있기보다는 나름 이제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중장 진급하고 다시 이제 이라크로 와가지고는 이라크군 훈련 담당을 맡았는데 하여튼 그때도 이미 굉장히 그 언론이나 정치인 사이에서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위크 잡지에서 표지 인물로 다루면서 이 장군이 과연 이라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표지물로 다뤘습니다. 그게 2004년 말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6년부터 계속 이라크의 사정이 안 좋아졌죠. 근데 이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04년도가 지나면 국가 건설, 민주주의 이식, 시장 경제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4년부터는 현지 사령관도 반란 진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반란 진압이라는 게 사실은 베트남 전쟁의 재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퍼트레이어스라는 장군이 미국에 있으면서 2006년 12월 달에 반란 진압 교본을 만듭니다. FM 3-24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반란 진압 교본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막 퍼뜨리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냥 냉정하게 보면 베트남 전쟁의 재현이에요. 별로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이 막 이게 이라크 전쟁을 해결할 것처럼 막 떠드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대단한 어떤 군사적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그 업적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국민 또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전쟁의 당초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다니엘 버스틴이라는 학자가 슈도 이벤트라고 얘기했다는데 가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라.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받았다는데 그 핵심 교지가 뭐냐면 그 어떤 사건이든지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후자가 중요하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일, 그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이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을 다시 이제 좀 이 이라크 전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2003년 3월 달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할 때의 당초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라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존중 이런 서구식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1년 만에 이건 불가능한 과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침공 이전부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이라크전에 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내세워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라크의 안정 회복이야. 이라크 시민에게 안정
안전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원래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라크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라크 문제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라고 딱 선언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라크의 치안 회복이다 라고 딱 목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근데.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2007년 2월 달에 이라크에 부임할 때 미군을 3만 명 정도 증원합니다. 증강인데 이제 영어로 surge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3만 명을 증강시켜서 2007년도 2월 달에 부임했는데 약 6, 7개월 지난 가을쯤 되면 실제로 성과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미군 사상자도 감소했고, 그러니까 무력 충돌에 따른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의 숫자가 자그마치 45%나 감소해요. 바그다드,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70%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가 이라크의 치안 회복이라고 하면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퍼트레이어스의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어떤 상식이 됩니다. 이 이라크 내의 폭력 사태를 진정시켰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쭉 계속 전쟁을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거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이라크에 있었는데 그렇게 폭력이 감소한 이유가 퍼트레이어스의 반란 진압 작전 그것 때문인가? 그것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반란 진압 전략보다는 이라크 내부 사정의 변화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른바 수니파의 각성이다. 수니파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라크 인구의 20%밖에 안 되지만 사담 후세인을 비롯해서 이라크의 집권층을 이루는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선거도 하면서 60%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가 사실은 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수니파 입장에서는 기존 자신의 권력을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팔루자 전투라든가 초창기 반미 항쟁을 수니파가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세게 붙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라크 전쟁과 함께 알카에다와 같은 외국인 출신 이슬람 무장 세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알카에다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수니파가 알카에다하고도 싸우고 미군하고도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나라를 지키려면 미국이랑 협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니파의 각성이 난 게 뭐냐면 수니파가 미군과 협조하면서 외국인 테러리스트들과 싸운 거예요. 대미 협조로 돌아선 거죠.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07년 정도가 되면 전쟁이 4년이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무장투쟁이 힘들어진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퍼트레이어스가 2007년 2월 달에 이라크에 부임하면서 이라크 내의 폭력 사태와 이 사상자 발생을 크게 줄였다. 이게 전쟁 지속에 아주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오콘을 필두로 언론 정치인들이 퍼트레이어스를 정말 격찬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사실 이미 그때쯤 되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 네오콘 논설위원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 셔먼 장군,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나 패튼 장군, 한국전쟁 때 매튜 리치웨이라고 있는데 이런 장군들이 비견되는 명장이다라고 막 격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미군이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참전으로 다시 서울을 뺏기잖아요. 51년도 1월 달에.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이제 이 사령관에서 해임되고 그 뒤에 이제 부임한 장군이 매튜 리치웨이라는 장군인데 다시 중공군을 이제 38선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언론인이 퍼트레이어스는 이라크 전쟁의 리치웨이다. 미군이 막 빌렸는데 퍼트레이어스가 오더니 어쨌든 이라크 상황을 평정했다. 그 평정했다는 게 사실은 미국식 체제를 이식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전까지 이라크에 만연했던 폭력과 무장투쟁을 상당히 낮췄다라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부시 행정부에서 내건 명분, 그리고 실제로 그걸 기대를 했을 텐데 이라크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을 해방군으로 이제 맞이하면 이라크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시장 경제죠.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특히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근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계속 전쟁을 지속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군 대령 출신의 군사 역사학자 또는 뭐 군사 평론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앤드루 바세비치라고 그 미국의 군사주의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진단을 한 사람이고, 퀸시 인스티튜트라고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연구소를 만든 분인데, 이 앤드루 바세비치라는 사람이 대중동 전쟁에 관한 책을 쓰면서 2006년 11월 달부로 이미 미국 국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거 실패다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뭐냐면 그것은 뭐냐, 전쟁에 관한 권한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안보 엘리트들의 독점적 권한이다. 일반 시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미국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즉 베트남 전쟁처럼 일반 국민의 여론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전쟁이 유일한 그게 사실은. 그래서 많은 미국의 보수파들은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에서 진 게 아니라 워싱턴에서 졌다고 그래요. 왜? 반대 시위가 강했으니까. 바세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일반 국민들이 이 전쟁 문제에 어떠한 영향력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안보 엘리트들의 특권에 대한 도전, 그거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라크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사력 증강, 서지, 그 퍼트레이스의 그 3만 명 증원과 함께 이라크의 폭력 사태를 완화시킨 것, 이 서지는 바로 그 역할. 일반 대중들이 끼어들어와서 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미군 철수시켜, 그거를 막아냈고, 대중들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미국의 전쟁 정책에 끼어드는 것을 저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생소하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난 다음에 이게 신자유주의로 옮겨가고 막 군사주의를 강화할 때 제일 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코 일반 시민들이 전쟁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엄청난,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 작업, 아니면 여론 조성 작업, 이런 것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바세비치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이 현실주의의 대가라고 알려진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이 안보 정책에 관해서 여론이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 이거는 엘리트들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콜럼비아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C. 라이트 밀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56년도에 낸 책이 파워 엘리트라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C. 라이트 밀즈의 이 시각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영구 전쟁 국가로 이미 변모를 했고, 그 영구 전쟁 국가를 이끄는 세계의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다. 그게 군부, 안보관료, 이 대기업, 요 셋인데, 요 세 그룹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전쟁 문제라든가 경제에서도 뭐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들이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3년 침공 당시에는 이라크를 필두로 해서 대중동 지역 전체를 서구식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말로는 뭐 정치적으로 민주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속셈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쟁은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11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대외적으로 계속 전쟁을 벌였고, 대내적으로는 테러 공포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그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른바 안보 산업이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초의 전략적 목표, 대중동 지역을 서구식 정치 경제 체제로 바꾼다라는 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지속됐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군사주의, 군사력의 효용성, 미국의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의 의지를 세계에 강요한다 또는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한다 라는 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주의에 대해서 이거 계속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제기를 원천봉쇄했다. 그게 이제 포트레이더스의 공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 교수가 2008년도에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3조 달러가 들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3조 달러가 들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 미국의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주의, 그런 이제 안드루 바스비치는 워싱턴 룰이라고 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삼고 그다음에 외국의 군사력을 주둔시켜서 그 모든 외국에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이게 미국 대외 정책의 그야말로 홀리 그레일, 아주 성배, 미국의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 워싱턴 룰이 공격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2008년도 대선에서는 그래서 대선에서도 결국은 이 문제가 나왔지만 그때 200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일리노이주의 초선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그다음에 애리조나주의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의 존 맥케인이 붙었어요. 오바마는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어요. 존 맥케인은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가 입장이 좀 더 유리하죠. 그런데다가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이 이기기는 어려운데 이 당시 대선에서 오바마는 68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즉 그 테트 공세로 존슨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한 그 68년 대선과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68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영예로운 평화 또는 영예로운 철수를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서 책임 있는 전쟁 종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오바마가 이겼죠. 가볍게 이겼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 옳으니 그르니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걸프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군사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아프간 전쟁은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동시에 끝내면 돼요. 그거 다 들여오면 돼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은 끝내지만 아프간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은고지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2009년도 말에 그 퍼트리에스 장군이 했던 것 같은 서지를 또 합니다. 결국 실패하죠. 10년이 지나서 결국은 끝났는데 어쨌든 2008년 대선에서도 미국의 군사주의가 미국의 극소수 안보 엘리트들에게는 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전체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그 안보 엘리트 또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일종의 그 자기 기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쨌든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그러니까 자기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이죠. 그때 3년 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라는 방침을 확정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출구를 확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결정한 배경이 뭐냐? 이라크 전쟁이 성공적 마무리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제 떠오르는 민주국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이 됐으며 중동 전역에서 자유를 꿈꾸는 이들의 모델이 됐다. 이 말이 믿깁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인가요? 그 이라크에 갔다가 그 이라크 기자가 구두를 막 던져가지고 피한 적이 있었고 2011년도에 그 부시가 스위스인가를 방문하려고 그러다가 전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못 간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일이 그 아르헨티나의 피노체트 장군이 영국인가 갔다가 전범으로 체포됐는데 사실은 전범이에요, 부시는. 그런데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그게 그냥 버젓이 보도가 됐고 미국 내에서 부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존슨은 엄청난 말하자면 심리적 갈등, 정치적 고통을 받았는데 부시는 아무런 이 갈등이나
이 고민이 없이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오바마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뭐 미군인데 그 이제 이라크 사정을 보면 오바마가 취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미군 전사자는 80%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은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 달에 17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미군 입장에서 그런 거지.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월간 280명이었고 그 당시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참전했습니다만 다국적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공격이 뭐 한 주에 200건 이상, 그리고 뭐 주마다 한 이라크의 군인 또는 경찰이 수십 명씩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그냥 이제 베트남화라고 그러죠. 이라크의 치안은 니들이 책임져.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책임을 이라크 군대하고 경찰로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여름,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뭐 5개월 된 다음에 다국적 연합군들은 다 철수하고 미군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2월 달에 미군이 전원 철수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미국은 이라크에 미국 군대를 조금은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라크 의회가 그 이른바 소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군 지휘에 관한 법적 행정협정. 즉 미군이 이라크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사법적 처리는 이라크가 아니라 미군이 한다. 요거를 이라크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달에 전원 철수하게 됩니다. 그 철수할 당시에 이라크 사령관이 로이드 오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2010년 10월 달, 그러니까 1년 전에 6번째 사령관으로 이라크에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철수할 때 미군 병사들한테 한 얘기가 또 부시하고 비슷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난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3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니까 약 한 8년 9개월 되죠. 지난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미군이 이라크에서 성취한 업적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잔혹한 독재자를 축출했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라크의 젊은 민주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리더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 자기 위안 또는 자기 기만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라크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무시한 뭐 수십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이미 뭐 사실은 91년 걸프 전쟁부터 이라크 사람들은 경제 제재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그 자기 기만입니다. 사실 자기 위안이기도 하지만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여야 미국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기 기만이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쪽, 이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가 어떻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상대방의 처지가 어떻고,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국식 체제가 무조건 옳고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강요하는 게 자신의 의무고 특권이고, 그리고 세계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미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만,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 로이드 오스틴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지금도죠, 아마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라크 그런 전쟁에 참여하면 되게 이제 좀 추세들을 해요. 퍼트리어스 장군도 나중에 뭐 CIA 국장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의 안보 엘리트들은 안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뭐 이른바 군산복합체들은 엄청난 이윤을 벌지만, 대다수 미국 국민은 엄청난 이 불이익과 뭐 사찰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또한 그 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또 엄청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 엘리트들은 우리가 지금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선사했다, 이런 자기 기만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라크 전쟁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쟁에 걸리는 그 이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권력, 그것 때문이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